목 상태 좀 멀쩡할 때, 또 하나 만들어 봅시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게 있다. 혹시나 관심 있는 데좀 찾아봤을려나 모르겠는데,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이 제2정리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정적분 정의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 정적분 정의 설명할 때도 말했지. 원래라면 이 수업시 원래 정적분 정의가 있고 정적분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나온 어쨌든 결과물로서 정리가 나왔는데 그 정리를 정의로 어쨌든 쓰다 보니까 내가 내용 설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생략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해줬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의 자체가 어쨌든 정리에서 나온 거라는 거 어쨌든 기본적으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나 수학을 전공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저 최소한 무식한 소리 나지 않겠나, 맞지? 음. 그리고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정리가 있는데 이 1정리가 지금 우리가 배울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대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볼 건데 사실 우리가 거꾸로 보다 보니까 그래 지금 뭐냐 하면 정의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원래 정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정리를 바탕으로 지금 이걸 나가다 보니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 원래라면 엄청 중요한 개념이고 원래 유명한 개념이고 어쨌든 결국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상관없었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연계시키는 엄청 중요한 이런 정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그걸 느끼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서 그냥 이 내용을 봅시다. 여기 조건 자체도 원래 정리의 조건하고 좀 다르거든. 그래서 내가 정적분 정의할 때도 막 그렇게 이 조건에 대해서 까다롭게 안 말했고 원래 평소와 다르게 맞지? 평소와 다르게 조건에 대해서 까다롭게 말 안 했고 이것도 뭐 조건에 대해서 까다롭게 말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원래 정리랑은 좀 다르거든. 조건 자체가 좀 달라서 그냥 이런 개념이구나 생각하고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어떻게 표현됐지? fb-fa 물론 이때 라지 fx 형태는 fx의 한 부정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한 부정적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수항 부분에 값이 있어봐야 서로 소거되니까 그냥 0 넣는 그런 부정적분을 많이 다루게 되겠지. 그런데 봐봐. 여기서 a부터 b까지가 아니라 a부터 x까지라고 해봅시다. fx dx는 어떻게 표현될까?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a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맞지? 여기서 보면 지금 안에 있는 x랑 밖에 있는 이 구간의 x랑은 사실 서로 다른 문자거든. 서로 다른 문자다 보니까 같은 문자를 썼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문자가 된다. 하지만 여기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써도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너희가 착각하기 좋기 때문에 문자를 좀 바꿔서 여기 같은 경우 t로 표현합시다. 가면 음, 변수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고 함수가 ft라고 보면 좋겠다, 맞지?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는 fx-fa 이런 형태로 만든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양변에 대해서 양변의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미분 d dx 하면 된다, 맞지? d dx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는 어떻게 돼? 미분하는 과정에서 우리 좌변 미분했으면 우변도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똑같은 거 동일한 등식 성립한다고 해놨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fa 같은 경우는 상수값이니까 사실 미분하면 0이 되겠다. 라지 fx는 애초에 fx의 부정적분이었다, 맞지? 그럼 미분하면 뭐가 될까? fx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이 정적분과 이 미분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 이게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대한 식이다. 물론 연속인 구간 안에서
뭐 이루어지는 거지만 지금 다룬 함수들 전부 다항함수니까 신경 크게 안 써도 되겠다. 조건 자체도 사실 줘야 하고 여기 조건 자체가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얘를 통해서 봅시다. 예제 2번.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다 했다. 보면 a부터 x까지 ft dt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걸 만족한다 했을 때 상수 a의 값과 감체 fx 함수 fx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다. 맞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양변 그냥 미분하면 되겠다. 맞지? 양쪽 미분하면 어차피 fx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fx는 3x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a 값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지금 fx 값은 우리가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이용해서 바로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이용해서 바로 했는데 a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우리 앞에서 문제 1번이었나?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구간을 0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됐어? 구간이 0이 됐을 때는 정적분의 값이 무조건 0이 나오더라. 맞지?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주어져 있는 식에 a 값 집어넣으면 이 값은 a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a 값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그렇지, 1. 사실 1 말고 다른 값도 나올 수 있다. 어떤 값 나올 수 있어? 바로 계산되나?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3i 얘들도 사실 답이 될 수 있다. 맞지? 답이 될 수 있지만 이 답을 요구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역은 실수 영역이니까 되겠지. 그래서 이 미분과 적분 너희가 지금 다룰 부분들은 실수에서의 미분과 적분을 다루는 거고 당연하지만 실수 구간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허수 부분을 넣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넘어가 봅시다. 문제 5번 좀 이따 풀어보고 정적분의 성질 이런 건데 사실 성질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전부 다 미분에서 나왔다 어차피. 왜냐하면 지금 정적분 자체를 어떻게 써? 정적분을 우리가 부정적분이랑 연계시켰다. 맞지? 처음에도 말했지만 정적분과 부정적분은 원래라면 정의로만 보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정적분과 부정적분을 우리가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또는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또는 앞에서 정적분의 정의를 통해서 어쨌든 이 두 개를 연계시켜 놨단 말이야. 이 연계시켜 놨고 결국에 정적분 자체가 부정적분을 통해서 구해져. 부정적분은 애초에 미분의 여기야. 맞지? 미분을 통해 만들어내는 도함수에 대해서 도함수가 원래 어떤 함수였을까 물어본 게 그 원래 함수를 부정적분이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미분의 역과정으로서 부정적분이 나왔고 부정적분을 통해서 정적분을 구하기 때문에 미분의 성질들이 부정적분의 성질들을 그대로 따라간다 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럼 미분의 성질 뭐 있었어? 더하고 빼는 것에 대해서 각각 분리 가능했다. 맞지? 뭐 조금 유식한 말로 하자면 어쨌든 미분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했다. 맞나?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했다. 즉 어떤 형태로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d dx에 대해서 f 플러스 g라는 것이 뭐가 됐어? d dx에 대해서 f 플러스 d dx에 대해서 g 이런 걸로 표현 가능했다. 또 마이너스도 똑같이 표현 가능했다. 맞지? 실수배된 거 어떻게 됐어? d dx에 대해서 kf 이때 k는 실수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됐지? k의 d dx의 f 이렇게 됐다. 맞지?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고 그리고 실수 배된 거 앞으로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와서 계산하면 되는 거다. 맞지? 되겠나? 물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도 돼? 너희 미분의 곱셈법칙이라고 표현 곱의 미분법이라고 표현했지. 곱의 미분법이라고 해봤잖아. 그럼 그 아이디어 그대로 이용해도 되긴 한다. 어떤 거야? d dx
ddx에 대해서 k에다가 f 플러스 k에다가 ddx에다가 f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해야겠다. k는 실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얘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문제 없겠지만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맞지?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성질들을 알 수 있고 이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말한 게 정적분의 성질 1이다. 미분에서 적용했던 거 부정적분 당연히 적용 가능했고 이 부정적분의 성질들이 정적분에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 혹시나 찝찝하면 직접 연산을 해보든가 한번 유도를 해봐도 괜찮겠습니다. 굳이 이런 걸 증명하진 않을 거다. 자, 예제서 한번 보자. 그럼 이걸 어디서 써먹냐? 라는 건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x dx 이런 거 계산할 때 사실 분리할 필요 없거든. 우리가 했던 그대로 합시다. 이거는 이런 거 분리하지 마. 이런 거는 분리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성질이다. 자, 어떻게 될까?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고 이 값에 대해서 뭐와 뭐 3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풀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쓰지 마. 이런 문제는 분리해 쓸 필요 없어. 자, 2번 계산은 각자 합시다. 2번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의 dx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에 대해서 3x 제곱 dx. 얘 같은 경우도 봐봐. 사실 그냥 각자 풀고 계산해도 상관없어. 계산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보면 구간이 0에서 2, 0에서 2 똑같다,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은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합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겠다. 왜냐하면 부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경 쓸 필요 없이 합치면 돼, 맞지? 근데 정적분은 문제가 뭘까? 내가 지금 이 미분을 말하면서 굳이 말하진 않았지만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게 사실 구간이 다르면 어떻게 돼? 애초에 정의 자체에 생각해보면 구간이 다르면 함부로 합치면 안 된다, 맞지? 그래서 여기서 딱 신경 써야 될 거. 내가 정적분은 부정적분 성질 그대로 따라가고 부정적분은 미분의 성질이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미분의 성질 그대로 정적분에 적용하면 된다고 했지만 딱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이 예제 2번 같은 형태에서 뭐 합칠 때 이 구간이 똑같은가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구간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 한번 너희가 구간을 바꿔서 해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간이 똑같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합쳐버릴 수 있다. 합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3x 제곱하고 3x 제곱 소거되면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x dx만 구하면 되니까 x 제곱에 대해서 2항 0 집어넣어서 뺀 결과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 계산하면서 너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은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혹시나 모를 수 있는 뭐 너희가 조건을 바꿨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일 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한번 그렇게 해봐. 꼭 알았지? 그렇게 해보면서 이것은 왜 되는가, 이것은 왜 안 되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조건 이건 됩니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넘기지 말고 왜 될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도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 봅시다. 목이. 다음 거. 이번에 이제 이런 거 한번 보자. 인테그럴 a부터 c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럴 c에서 b까지 f로 하지 말고 g로 합시다. 아니다, f로 하자. fx dx g로 하면 안 되는구나. 자, 인테그럴 a부터 c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럴 c부터 b까지 fx dx. 이때 사실 구간으로 따지면 이런 거야, 느낌상. 예를 봐봐. A부터 B에 있는데 중간에 C가 툭 끊겨 있어. 그래서 A부터 C까지 적분하고 C에서 B까지 적분한 거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뭐가 될까? A부터 B까지 fx dx 이거랑 결과물 똑같을 거다, 맞지? 똑같을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맞지?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해. 무슨 말이냐면 A부터 B가 있는데 C가 여기 있어. A부터 C까지 한 다음에 C에서 B까지 이렇게 된다, 맞지? 이게 이제 정적분 처음 파트 하면서 내가
문제 1번에 2번 같은 경우를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 추가로 설명해 준 반들은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수업 시간 없이 그냥 영상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한번 그냥 정의대로만 가봅시다. 교과서에 있는 정의대로만 가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야? 좌변 같은 경우에 정의대로 한다면 라지 fx를 fx의 한 부정적분이라 합시다. 그러면 라지 fc 마이너스 라지 fa 플러스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c 요렇게 된다, 맞지?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fc 소거되니까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만 남는데, 얘가 뭐랑 똑같지? 우변을 우리가 정의대로 표현했을 때의 개념과 똑같다, 맞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위의 식이 성립한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지? 그러면 이건 어디 써먹냐 하는 건데, 예제 4번 한번 봅시다. 아우. 자, 이제 4번 0에서 3까지 절대값 x-1 dx 얘를 구하라. 이제 얘가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사실 절대값이 들어가면서 너희가 이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정의대로 안 했다 보니까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렇게 구간이 만들어진다, 맞지? 이렇게 만들어지지. 여기 1이고 여기 0이고 여기 3일 때거든. 그러면 얘에 대해서 우리가 풀 때 사실 식이 두 가지로 나눈다, 맞지? 여기 부분과 0에서 1 사이 구간과 1에서 3 사이 구간 두 개의 다른 식이 합쳐져 있는 형태인데, 하나의 식으로 풀려고 하거나 끝값만 계산하다 보면 문제가 되거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어쨌든 정의 자체를 너무 조야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참 설명하기가 쉽진 않거든.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뭐 하는 거야? 같은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만 다룬다 라고 생각합시다. 우선은 이거는 내가 나중에 수업 시간 때 따로 추가 설명할게. 알았지? 그러면 어쨌든 1을 기점으로 식이 바뀌니까 우리가 절대값 x-1 어떻게 되는 거였지?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안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뉘었다, 맞지?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이때는 값 그대로 나오는 거였다. 갑자기 자, 그리고 안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안의 값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거였다, 맞지?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에서 1까지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의 x-1의 dx, 그리고 1부터 3까지는 x-1의 dx,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 계산은 각자 합시다. 그래서 남은 시간 우리가 지금 안 풀고 쭉 넘어갔는데, 여기 어디지? 문제 4번부터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6번 어디 있어? 문제 6번, 문제 7번, 문제 8번, 문제 9번 다 했으면 쏟아낸 문제까지 쭉 한번 남은 시간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